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이죠. 시작해요 트윈모션 언리얼 프로그램 마지막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메타휴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캐릭터도 만들어 보고요. 또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게임처럼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 토스터랑 굉장히 간략하지만 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언리얼 엔진의 UI 시스템인 언리얼 모션 그래픽, 저희가 UMG라고 부르는데요. 이 UMG를 이용해서 좀 더 고도화된 컨피규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아마 매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이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예측하고 계실 건데요. 이번 시작해요 트윈모션 언리얼 엔진에서 특히 언리얼 엔진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번 보고 그냥 따라해 본다고 이거를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희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어떻게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해보시면요, 저희가 샘플로 제작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했던, 또 오늘 해야 될 블루프린트 같은 이 노드 스크립팅은 많은 분들이 한층 더 좌절하는 이유가요, 이 보기에는 뭐 노드 한 5-6개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데다가 따라서 하니까 되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만들려고 해보면 막막하죠. 그래서 한층 더 많이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5개의 노드를 저도 준비할 때 한 번에 못 만듭니다. 수십 번 이렇게 해봤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다 안 되면 여길 고쳐보고, 노드도 바꿔보고, 구조도 바꿔보고, 결국은 이런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쉬운데 내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구현이란 거는 노드 스크립팅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어떤 걸 만들더라도 이걸 한 번에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해보고 될 때까지 계속 고치고 수정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따라서 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UMG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토스터기 블루프린트에서 몇 가지만 수정 작업을 조금 추가 작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토스트기가 토스트기 0이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카메라를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토스터기의 카메라로 전환하고, 충돌이 해제되면은 캐릭터 카메라로 돌렸죠. 그리고 여기 문 여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요 문 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액터 시퀀스라는 걸 썼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은 컨피규레이터 중에 되게 멋지게 분해가 쫙 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의 특정 기능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보통 DCC 툴에서 애니메이션 키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우선 제가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충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대로 플레이해 보면은 사실은 접근했을 때는 좋은데 해제될 때 캐릭터가 움직여야 해제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컨피규레이터가 작동하는 동안 캐릭터가 막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캐릭터 접근으로 하되 해제는 그냥 버튼으로 해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실제로 플레이해 보면은 저희가 저게 안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우스 커셔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작동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접근한 게 캐릭터인지 확인하는 로직,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를 전환하는 로직. 이런 경우에 제가 한 줄로 만들었는데 보통은 한 줄로 안 만들고 커스텀 이벤트라는 걸 이용해서 기능별로 나눠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은 카메라 전환하는 게 이번에는 한 번만 쓰겠지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재활용될지 모르니까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함수라고 하는 그 기능과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커스텀 E까지 치면 Add 커스텀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뭔가 조건이 됐을 때 작동하는 로직이죠. 여기다가 제가 configurator 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꺼지는 것도 필요하니까 커스텀 이벤트에서 add 커스텀 이벤트 하시고 이번에는 configurator off 라고 해서 두 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밑으로 이렇게 당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은 사실은 요 빨간 거를 여러분들이 노드 안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클릭해서 혹은 여러분들 요 브랜치에서 이 추르핀에서 왼쪽 버튼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항상 이 조작은요 그 핀에 연결될 수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방금 만들었던 configu라고 치시면은 요 아래쪽에 configurator on off가 있죠. 이걸 이렇게 해서 꺼내고 뒤를 Alt를 눌러서 누르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configuration off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기존 거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거는 이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밑으로 빼겠습니다. 밑으로 빼고 여기에다가 configuration on 그리고 configuration off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행해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고요. 단지 중간에 커스텀 이벤트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죠. 자, 작동하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동하고 캐릭터 멀어지면 작동이 잘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언제든지 재활용하거나 기능을 이리저리 조합할 때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가 많아지면은 노드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문 여는 거 만들어 놓은 이런 노드를 전체 선택하고 키보드 C 버튼을 누르면 코멘트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냥 이거 뭐 주석입니다. 주석. 여기다가 문 토스터 문 작동. 한글도 이거 쓸 수 있으니까 한글로 쓰셔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합해도 되죠. 위아래를 잡고 C 누른 다음에 카메라 전환. 요런 코멘트 같은 경우는 색깔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놓으시면 좀 더 시인성이 있겠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제로 UI로 만들어지고 나면은 마우스 커셔가 보여야 되는데 게임 중에 만약에 이 컨피그레이터로 가도 커셔가 안 보이죠. 그래서 조작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셔를 컨피그레이터가 활성화됐을 때만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뭐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언리얼 엔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작이나 화면에 표시되는 어떤 커셔 같은 것들은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캐릭터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get 컨트롤러라고 하시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나오죠. 요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 가져오시고 여기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커셔라고 하시면 커셔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여줍니다. 여기서 뭘로 해볼까요? 우선은 set current cursor부터 해볼까요? set current cursor. 이게 뭐냐면은 커셔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커셔 모양을 한번 바꿔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커셔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다시 CUR, SOR 커셔로 하시면은 set show mouse cursor라고 있죠. 말 그대로 마우스 커셔 보여주는 거를 셋하겠다. 셋은 조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셔 표시에 참으로 해놓으시면 커셔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것도 예측하셔야 됩니다. 컨피그레이터가 꺼질 때는 카피해서 컨트롤 V에서 컨피그레이터가 꺼질 때는 당연히 커셔를 꺼줘야겠죠. 왜냐면 캐릭터가 돌아다니는데 커셔가 보이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해서 자, 이렇게 플레이 해보고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가까이 가서 자, 처음에 움직이면은 이렇게 커셔가 안 보이죠? 커셔가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여기 마우스 커셔를 셋해놓고 논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은 기본적인 윈도우 마우스 커셔도 있지만 언리얼이 제공하는 재밌는 커셔들도 많으니까 여기 핸드로 한번 해볼까요? 핸드로 하고 컴파일 그리고 플레이 한번 해보면요.
플레이해 보면은, 자, 지금은 커셔가 없지만 가까이 가면은 커셔가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도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컨피그레이터 상태에서 캐릭터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동하면은 좀 조작이 불편하고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캐릭터 이동을 멈추고 실제로 나가는 엑시트 하는 거를 버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캐릭터 이동을 멈추려면요. 오른 버튼에 캐릭터니까 캐릭터를 찾아야겠죠. 플레이어 캐릭터. 요 겟플레이어 컨트롤러랑 겟플레이어 캐릭터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항상 검색해서 꺼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것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안에 보면은 요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캐릭터 액터를 움직이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캐릭터 컴포넌트, 무브먼트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걸 찾으셔갖고 얘한테 이동에 관련된 걸 조작하면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스톱하는 경우도 있고 많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요 캐릭터 무브먼트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가서 뭐 스톱이라고 게임 무브라고 치고 모드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set movement 모드라고 있죠. 예, set movement 모드를 해서 이 모드를 그냥 논으로 하면은 캐릭터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주고요. 당연히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컨피그레이터가 꺼질 때는 요거는 논이 아니라 워크가 여러분들 평소에 기본 이동 셋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하고 컴파일하고 플레이해 보시면요. 자, 여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에러 메시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작업하시다가 에러 엄청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에러를 겁내지 마십시오. 잘 읽어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나요? 이 블루프린트는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아니니까 타겟에 캐릭터 무브먼트를 연결해야 된다고 나오죠. 이거 아주 잘 됐네요. 제가 실수한 건데 여러분들 요 에러 나온다고 막 끄거나 멈추지 마시고 에러를 한번 읽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컴파일하면 에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플레이하면은 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제가 지금 키보드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캐릭터가 안 움직이죠. 예, 요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나가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현재는 나가는 로직이 컨피그레이션 오프가 캐릭터가 벗어나야 되는데 캐릭터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버튼을 만들어서 작동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MG를 쓰게 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 브라우저 여시고요. 위젯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젯 폴더 만들고 뭐 정리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가서 위젯 블루프린트 요걸 누르시면은 위젯 블루프린트 사용자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그냥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 누르면은 이렇게 위젯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지죠. WBP 언더바 위젯 블루프린트 언더바 저는 메인 UI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UI 라고 하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죠. 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메인 UI가 열리는데요. 자, 간단하게 UX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게 중요합니다. 디자이너와 그래프라는 탭이 두 개 있는데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위젯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왼쪽에 팔레트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언리얼 엔진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밑에 계층 구조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위젯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요 화면은 실제 위젯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예. 디테일 창은 뭐 매번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선택된 것들의 정보. 그리고 그래프로 가시면은 그래프는 블루프린트 창하고 비슷하죠. 예. 창의 레이아웃은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입니다. 이거는 이 위젯에서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자, 디자이너로 가서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뭐라도 올려야겠죠. 그래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위젯의 가장 메인 UI를 만들 때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아래쪽에 있는 패널에 보시면은 캔버스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항상 먼저 드래그해서 여기나 계층 구조나 뷰포트에 놔주셔야 됩니다. 이 캔버스가 바로 화면 크기를 나타내고요. 이 화면에서 자손들의 어떤 위젯들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잘못 사용해서 뭐 버튼 하나하나 다 위젯으로 만드시면서 거기다 다 캔버스를 두면 안 되고요. 가장 화면에 깔리는 위젯은 캔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캔버스 놓으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일단 이게 컨피그레이터는 알려줘야 되니까요. 왼쪽에 일반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글자를 표시해 주는 건데 이걸 드래그해서 그냥 놔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놓으면은 화면에 텍스트 블록이라는 게 생기고 요거 선택된 채로 디테일 창에 가시면은 여기 콘텐츠 안에 텍스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토스터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면 한글도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뭐 크기도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지금 크기가 글자 크기가 안 변하는 건 당연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외형의 폰트 사이즈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30 정도로 놓으면은 글자가 조금 맞춰지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도 적당히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만약에 나는 글자가 딱 정확히 중간에 있어야겠어 하면은 이렇게 양쪽 맞춤이라든지 혹은 위아래 맞춤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일반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죠. 버튼을 하나 당겨서 오른쪽에 놔주겠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종료 버튼으로 써보죠. 그러면 이렇게 추가했을 때 헛갈리니까 이름을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름을 여기서 F2 눌러서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택된 채로 디테일 창 여기서 고치셔도 됩니다. 여기서 버튼 언더바 엑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언더바 엑시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이름 고쳐도 저희는 알아볼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텍스트를 하나 붙이면 좋겠죠. 그럴 때 뭐 텍스트를 하나 꺼내서 겹쳐놔도 되지만 더 간단한 거는 이 일반의 텍스트를 드래그 하셔서 이 계층 구조에 있는 버튼 위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층 구조 버튼 밑에 텍스트가 들어가죠. 이 텍스트는 이제 버튼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버튼이 크기가 바뀌거나 단순히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버튼의 크기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뀔 때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콘텐츠 가서 텍스트 콘텐츠에서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종료. 뭐 나가기도 좋고 종료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저장. 아직 기능은 만들지 말고 모양만 만들어 보죠. 모양만 만들고 컴파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위젯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레벨에 뭔가 만들고 배치해야 화면에 보이잖아요. UI도 마찬가지입니다. UI를 위젯으로 만들더라도 얘를 스크린에 배치를 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배치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복잡한 로직을 만들려면은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직접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젯이 막 많아지면은 이거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각각의 액터들이 각각 뭐 위젯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없애거나 전환할 때 굉장히 조정이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컨트롤러에 놓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로직을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 토스트기에 마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기에 가셔서 보통 위젯은 게임이 시작할 때 바로 만들면 좋으니까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비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비긴이라고 치시면은 이벤트 비긴 플레이라는 게 나옵니다. 빨간색이니까 뭔가 조건이 맞을 때 작동하는 로직인데 얘는 게임이 시작할 때 한 번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위젯 하시면 크리에이트 위젯이 있죠. 생성하고 노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다가 저희가 만들었던 WBP 언더바 메인 UI를 바로 나옵니다. WBP 언더바 메인 UI를 만들면 이제 위젯이 생성되는 거죠. 근데 생성된다고 보이진 않고요. 이걸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배치하기 위해서는 요 크리에이트 위젯의 출력핀, 요 파란색 출력핀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놓고 그러면 이제 이 위젯에서 쓸 수 있는 명령 add라고 치시면은 add 밑에 위에 있네요. add to viewport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생성한 다음에 화면에 배치한다.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플레이 하시면은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컨피그레이터랑 저렇게 종료 버튼이 나오죠. 잘 작동합니다. 잘 작동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다른 노드에서 이 안에 다른 노드에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쓸 때마다 만약에 위젯이 필요할 때 이 노드의 라인을 연결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럼 어떤 게 간단하냐? 이 위젯을 변수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그 변수만 불러서 쓰면 되니까 훨씬 편해집니다. 변수로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요. 그냥 요
출력핀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탕에 놓으면은 위에 이렇게 prompt to variable이라고 해서 변수로 승격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변수 만들어주고 변수의 포맷을 결정해주고 이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을 제가 main UI reference라고 하겠습니다. main UI reference라고 하고 당연히 이대로 작동 안 하겠죠. 이거를 연결해줘야 작동을 하죠. 연결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지만 좀 보기 좋게 정리하려면은 Alt 눌러서 요 타겟에 들어가는 핀을 끊고 이렇게 해줘도 똑같습니다. 뭐 똑같은데 그냥 모양 이쁘라고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 하나 더. 이 위젯이 지금 만들어서 배치는 됐지만 시작할 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컨피규레이터가 시작할 때만 보여주고 컨피규레이터가 끝날 때는 꺼지면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요거를 메인 UI, 요 변수를 왼쪽에 있는 메인 UI 레퍼런스 변수를 가져와서 get으로 하신 다음에요. get에 당연히 이제 여기서 바로 연결하는 거나 얘랑 똑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위젯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visibility라고 하시면은 set visibility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냥 보여주는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답니다. 말 되게 쉽죠? 네, set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위젯의 기본적인 UI고요. 여기서 visibility에 visible과 뭐 collapsed, hidden이 있는데 아래쪽은 뭐 고민하실 필요 없고 visible이면 작동한다, 보여주고 작동한다. 그리고 collapsed는 아예 안 보인다,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 hidden은 작동은 안 하지만 그냥 렌더링만 숨긴다. 그래서 히든이나 콜랩스드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콜랩스드로 하겠습니다. 네, 콜랩스드에서 컴파일 하시면은 이제 시작했을 때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다. 네, 화면에 배치됐는데 렌더링을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만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면 되겠죠. 컨트롤 C에서 요 두 개 노드 선택하고 컨트롤 C에서 여기 예, 컨피규레이터가 시작할 때, 컨피규레이터가 작동할 때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컨피규레이터가 작동할 때는 컨트롤 V에서 밑에도 하나 컨트롤 V 할게요. 이걸 연결해서 비저빌리티를 비저블로 컨피규레이터가 시작할 때 일단 다시 보여줘. 하지만 컨피규레이터가 꺼질 때는 다시 콜랩스드, 다시 숨겨, 다시 지워. 예, 이렇게 하면은 매번 위젯을 새로 생성하고 이럴 필요 없이 하나만 만들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딱 하면 컨피규레이터가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종료는 기능이 없으니까 작동 안 합니다. 만약에 꺼지면은 다시 없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젯을 한번 껐다 켰다 해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당연히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나가기 버튼을 구성해야겠죠. 나가기는 기능은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뭐예요? 컨피규레이터 오프. 이 커스텀 이벤트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나가야 될 때 얘를 실행시키면은 이 뒤에 쫙 다 작동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실행시켰느냐? 예. 요 위젯에 가셔서 그래프로 가시면은 왼쪽에 보면 변수에 저희가 만든 버튼이 이미 있죠. 요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클릭 시 아래쪽에 보면 이벤트에 여러분들 뭐 필요에 따라서 언제 발동시킬지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릭할 때 발동시키겠습니다. 클릭할 때 뭐를? 토스터기에 컨피규레이터 오프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메인 UI에서 토스트기한테 뭔가 시키려면은 뭐 변수로 저장돼 있거나 어떻게든 토스트기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예. 뭔가 그 사람이 있는 건 알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을 시킬 수 없죠. 이 블루프린트 언리얼 엔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젯과 토스터기는 서로 분리된 각각의 오브젝트고요. 그래서 이 토스터기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위젯이 시키려면은 토스터기의 전화번호,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떻게 알면 제일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전환될 때 캐릭터가 충돌하는 거 썼죠. 그것도 사실은 전화번호를 찾는 과정입니다. 내가 일단 부딪힌 애 정보를 가져와서 얘가 캐릭터인지 아닌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 누가 부딪혔는지에 대한 전화번호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위젯은 사실 이 물리적인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충돌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위젯이 토스터기를 알 수는 없지만 토스터기는 위젯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토스터기가 위젯을 만들잖아요.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정보는 있겠죠. 그리고 이미 변수도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토스터기가 위젯을 만들 때 위젯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내 전화번호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위젯 입장에서는 토스터기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위젯으로 오셔서 변수를 눌러줍니다. 변수 눌러주고 제가 이거는 토스트라고 할게요. 토스터 레퍼런스라고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하고 여기 형태가 bool 변수인데요. 여기 눌러서 검색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스터기가 bp 언더바 토스터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bp 언더바 토스터 제가 뭐 이 커리큘럼 준비하면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이 bp 언더바 토스터 언더바 0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밑에 세 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냥 플레이 중에 써야 되는 데이터는 다 오브젝트 레퍼런스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시면은 저장할 전화번호부 수첩을 만든 거죠. 이게 정보가 실제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토스터기가 넣어줘야 되죠. 토스터기가 생성했을 때 야, 너 생성했고 일단은 안 보이게 숨어. 근데 하는 김에 핀에서 드래그해서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놓고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변수명이 뭐였죠? 예, 토스터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토스트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변수에 토스터기 getset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set이죠. set해서 근데 야, 네 전화번호부에 내 정보를 넣을게. 내 정보는 뭐죠? 저번 주에 했었죠? self. self 하시면 위쪽에 보면은 get reference to self. 내 정보를 네 전화번호부에 넣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충돌이니 뭐니 복잡한 과정 없이 만든 애가 만들어지는 애한테 만든 사람의 정보를 넣을 수 있죠. 이거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자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젯에 가보시면은 이 위젯은 이제는 여기 전화번호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땡기면은 토스터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configurate 하시면 configurate on off 나오죠? off 해서 연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뷰에서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 누를 때 클릭할 때 토스터기에 configurate off라는 이벤트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은 아까처럼 configurate 뜨고 종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면은 나오죠?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 있긴 한데 이렇게 다시 붙고 종료 누르면 나옵니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접근해서 이 마우스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저 종료를 누르기 위해서 제가 마우스를 올리죠. 올리는 동안 카메라 입력이 돼갖고 카메라가 돌아가 있는 겁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 카메라가. 이거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종료 누르면은 나오고. 자, 일단 작동하는 건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블루프린트에서 말하는 통신이고 보통 우리가 C라든지 하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와 객체가 서로 통신하는 개념입니다. 뭐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젯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컨피그레이터로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피그레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피그레이터에 작동했을 때 이 위젯을 이 토스터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려면 당연히 움직일 때 마우스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그냥 움직이는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을 저장할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위젯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안에서 위젯이 활성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그 값을 반영하도록 하려면요. 이 위젯에 그래프로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내 블루프린트 안에 함수 있습니다. 함수 안에 뭐 이상한 오버라이더블 뭐 있는데 요거 보실 필요 없고 옆에 오버라이드라고 누르시면은 입력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름 보면 딱 아시겠죠? 여기 마우스 무브, 온 마우스 무브. 이건 뭐냐면은 위젯이 활성화됐을 때 위젯 위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값을 뭔가 실행시키겠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새 창이 열리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별도의 함수라고 하는 창인데요. 여기다가 마우스가 움직일 때만 얘가 작동하는 거죠. 움직일 때 그러면은 뭘 작동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토스터기 가서 여기서도 움직이는 로직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만들게요. 아래쪽에 당연히 쉽게 만드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스텀 이벤트 해서 얘는 로테이트 토스터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면은 토스터기가 움직일 때 그냥 작동한다고 움직이는 건 아니죠. 뭘 받아야 되냐면은 마우스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알아야 얘가 뭐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스텀 이벤트가 작동할 때 값을 같이 가져오면 좋겠죠. 같이 가져오는 방법은 토스터기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 보면 입력이 있습니다. 입력 하나 누르시면 여기에 이 호출할 때, 그러니까 실행시킬 때 값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값만 가져올 거라서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마우스 움직임을 가져올 거고, 당연히 이건 숫자로 형태를, 여기 빨간색은 참 거짓말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플로트, 실수죠, 실수. 얼마나 움직이는지 실수로 델타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현은 나중에 만들고요. 우선 다시 위젯으로 가서 이 위젯에서 자, 토스터 레퍼런스 꺼낸 다음에 get 하시고 여기다 방금 저희가 뭘 만들었죠? 로테이트 토스터 했죠? 그러면 왼쪽 버튼 클릭하고 놓은 다음에 로테이트 토스터 하면은 바로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젯에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 토스터의 블루프린트에 있는 로테이트 토스터를 작동시켜줘. 값은? 근데 마우스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요 마우스 이벤트에서 왼쪽 버튼 클릭해서 바탕화면을 놓으면은 여기 연결된 게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잘 모르겠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답을 알려드릴게요. 입력하시면은 포인트 이벤트 있고 포인트 이벤트 보면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이죠. 뭐 커셔 델타, 커셔가 움직인 거죠. 그 다음 뭐 제스처, 라스트 스크린 포지션, 커셔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들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get 커셔 델타를 찾아줍니다. get 커셔 델타 하시고 지금 바로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눌러보면 벡터 2D라고 해서 숫자 두 개가 합쳐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오른 버튼 클릭해서 구조체를 분할해 주세요. 구조체 분할하면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좌우는 X니까 일단 좌우만 만들겠습니다. 좌우만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이대로 안 하고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컨피그레이터가 켜졌을 때 위젯이 보여질 때 활성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안 클릭하고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만 작동하게 해주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까 눈썹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마우스 이벤트에서 다시 왼쪽 버튼 클릭하고 입력에 포인트 이벤트 가셔서 보시면 여기 is 마우스 버튼 다운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마우스 버튼이 눌려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르시고 여기 지금 키보드 모양인데 클릭하시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 빨간색은 참 거짓. 그러니까 마우스가 지금 눌려 있는지 아닌지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쓰는 노드 중에 하나가 빨간색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브랜치. 요거 분기라고 해서 if문입니다. if문. 분기를 연결하고 해서 자 마우스 버튼이 눌려 있을 때 참일 때만 작동해라. 이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데 이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안 누르고 있을 때는 종료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닐 때는 그냥 연결. 아닐 때는 아닌 대로 일단은 완료는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컴파일 저장하고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죄송합니다. 지금 플레이 해봤자 안 되겠죠? 왜냐면 기능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요 로테이트 토스터 토스터기로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바로 갑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디버깅용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하고 여기에 델타 값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면 숫자가 막 출력이 되겠죠. 작동할 때.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면은 자 가서 가까이 가서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반응을 안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구현하실 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딱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왜 안 되는지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좋은데요. 이 경우는 뭐 제가 왜 안 되는지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언리얼 엔진의 기본 세팅에
UI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UI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UI가 받는 입력, 그리고 캐릭터가 받는 입력. 그러니까 플레이 때 받는 입력이 있는데요. 요게 처음에 세팅이 안 돼 있으면 플레이 때만 받는 입력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UI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냥 시킨 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I를 플레이어블 UI가 아니라 UI용 인풋으로 전환하는 방법은요, 컨트롤러에서 여기 컨피그레이터 온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저희가 그 커셔 킬 때 만들었던 로직이죠. 그 앞에서 컨피그레이터에서 왼쪽 버튼, 컨트롤러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놓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UI 인풋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set input mode, game and UI 하고 UI only가 있습니다. 여기서 UI only를 하나 지정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실제 시작하고 나면은 이 게임 UI를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서 컴파일, 플레이 하시면은 자, 한번 볼까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 붙었을 때 자, 왼쪽에 보이시나요? 그냥 움직이면은 반응이 없죠. 왼쪽에 숫자 쭉 로그가 찍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마우스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지금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전 프레임부터 얼마나 몇 픽셀이나 움직였는지 정보가 나오고 있죠.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종료 눌러서 나가고요. 잘 작동하는 건 알았으니까요. 혹시 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워닝 표시 때문에 좀 신경 쓰이실 텐데요. 이 워닝은 그냥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이게 정 신경 쓰인다 하시면은 여기 핀 드래그해서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언핸들드나 핸들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지정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복잡한 UI가 아니면 이걸 건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핸들드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잘 작동하는 것도 알았고, 그럼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돌려야겠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토스트가 작동할 때 작동하는 건 알았으니까 이 프린트 스트링은 지우고요. 뷰포트 가시면 뭘 돌려야 될지 고민하셔야겠죠. 뭘 돌릴지는 잘 보시면은 저희가 그래서 여기 토스트기를 모두 부모로 가지고 있는 루트가 있죠. 루트를 돌리면 되겠습니다. 루트를 이렇게 돌려보면 토스트기가 전체 다 도니까요. 그래서 루트에 오른쪽에 디테일 창 보면은 지금 Z축이 돌고 있는데요. Z축을 돌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벤트 그래프 가서 로테이트 토스터 가서 루트, 왼쪽에 있는 루트를 돌릴 거니까 루트를 돌리고, 그 다음에 왼쪽 이 핀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로테이트 하시면, 이거 잘 모를 때는 그냥 비슷한 단어 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로테이트가 많죠. add, get, set, 그리고 뭐 여기도 world, relative 막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델타 값이잖아요. 이전 프레임보다 마우스가 움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get이나 set이 아니라 add로 하셔야 됩니다. add는 원래 값이 뭔지 몰라도 거기에 추가하는 거고요. set은 원래 값을 무시하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델타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된 값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add, 그리고 뭐 local, relative, world가 있는데요. relative 골라주시면 됩니다. relative는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요. 이 경우는 사실은 월드나 로컬이나 다 비슷하게 작동할 겁니다. 하지만 relative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복잡하게 안 돌리고 그냥 요 Z축 좌우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이 구조체에서 핀에서 오른 버튼 클릭해서 분할 하시면은 세 가지 값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 중에 요만 넣으면 됩니다. 요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자, 이대로 실행하시면 아마 작동은 할 건데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막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잘 돌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회전 방향이 반대죠. 마우스 커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돌고, 두 번째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수정하겠습니다. 델타 값을 들어오는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은 값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핀에서 당겨서 별표 누르시면은 멀티플라이가 나옵니다. 멀티플라이 나오고 얘를 연결한 다음에 우선 방향을 반대로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핀 추가 하나 더 해주셔서요. 이번에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델타에다가 한 0.3 정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0% 속도로 돌겠죠? 컴파일, 플레이 하시면은 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냥은 안 움직이고 마우스 클릭했을 때
보이시나요? 잘 돌죠? 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전후좌우로 안 돌고 좌우만 돌리냐면요. 사실 이게 좌우는 굉장히 쉽게 되는데 위아래로 올리면 구조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좌우는 지금 값에 상관없이 그냥 도니까 티가 안 나는데 만약에 위아래로 돌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라도 카메라 기준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 오브젝트, 토스트 기준으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로테이션을 막 보정하거나 옵셋을 주거나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에서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나중에 실제 구현할 때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하고 C 눌러서 토스터 회전.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UMG를 가지고 머티리얼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이거를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우선은 당연히 이것도 이 토스터기 안에 머티리얼을 교체하는 로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젯으로 가서 위젯에서 그 만든 기능을 작동시키게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토스터기를 머티리얼을 바꾸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 만드는 건 커스텀 이벤트. 커스텀 이벤트 하셔서 누르시고 이번에는 체인지 머티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체인지 머티리얼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일단은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뭐 머티리얼 바꾸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가시면은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지만 저는 이 껍데기 바디 부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야 될 애들 오브젝트 컨트롤 누른 채로 선택하면 이렇게 중복으로 선택됩니다. 이 세 가지만 일단 바꾸면 되겠죠? 바꾸고 선택된 채로 이벤트 그래프 가셔서 그대로 선택된 애를 드래그해서 당기면 세 개가 같이 나옵니다. 세 개가 같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우선 하나 이 오브젝트 출력펜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냥 set material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밑에 바로 그냥 set material 나오죠. 이걸로 통해서 머티리얼을 강제로 여러분들 플레이 중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set material 하겠습니다. set material 하고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뭐 이거 세 개 만들어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는요. 이 핀을 타겟에다 이렇게 중복으로 연결하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각각 한 번씩 작동합니다. 각각 한 번씩 작동하고 여기에 머티리얼을 지정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걸 테스트하고 플레이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테스트 플레이하면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디버깅, 요 디버깅 로직 H를 가져와서 그대로 한번 얘를 테스트로 바뀌는지만 확인해 보죠. 예,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샘플로 머티리얼 몇 개 넣어놨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콘텐츠 브라우저 여시고요. 여기 폴더 보면은 트윈모션 머티리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안에 몇 가지 샘플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머티리얼 찾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폴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필터입니다. 여기 검색창 왼쪽에 삼각형 3개가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은 머티리얼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에셋의 타입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머티리얼은 보통 2개만 하시면 됩니다.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 이 2개는 하셔야 됩니다. 선택된 채로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에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있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활성화하면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현재 선택된 폴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폴더와 그 폴더 하위에 있는 모든 폴더들을 다 뒤져서 찾아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나무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 나무 선택하시고 여기 에셋에다가 요 기억나시죠? 돋보기와 화살표.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화살표 누르면 지정이 되죠. 그 다음 컴파일하고 하나 더 이대로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해보고 안 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오는 게 편한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디버깅 같은 경우는 UI용 인풋이 아니라 플레이 인풋입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다가 UI only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얘를 우선 잠깐 연결을 끊어놓고 컴파일 한 다음에 플레이 한 다음에 가보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H를 눌러볼게요. 나무로 바뀌는 거 보셨나요? 예. 자, 이렇게 종료해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요 끊어놨던 이 UI 인풋 only를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시고
체인지 머티리얼로 가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디버깅도 이렇게 분리해 놓고요.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지금은 이제 우드라는 하나의 머티리얼을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위젯에서 어떤 머티리얼로 변할 건지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체인지 머티리얼이라는 커스텀 이벤트가 실행될 때 머티리얼을 같이 받아오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입력창에 가서 요거 입력을 누르셔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요. 요 머티리얼 입력 핀에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이위에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자동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필요한 포맷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 하고 이제 위젯으로 가서 당연히 여기다가 이 머티리얼을 변하기 위한 버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버튼을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일단은 하나 말고 3개 정도 놓죠. 예, 3개 정도 놓고 3개 정도 놓고 각각의 이름을 헛갈리지 않게 하나는 버튼 언더바 우드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버튼 언더바 스틸. 요거는 뭐 그냥 무조건 우드나 스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공하는 샘플에 보면은 제가 넣어놓은 것들이 뭐 스틸과 콘크리트라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튼 언더바 콘크리트 예.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헛갈리니까 이미지도 넣죠. 예. 버튼 언더바 우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외형의 스타일에 노멀 상태일 때 이미지를 넣을 수 있죠. 예. 이미지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미지는 텍스처죠. 그래서 아래쪽에 필터로 텍스처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보시면 그 폴더 안에 제가 텍스처도 몇 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드 선택하고 이미지에 우드 그 다음에 요 스틸도 스틸에 적당한 거 요걸로 하겠습니다. 스틸 같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걸로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아래쪽은 콘크리트로 했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콘크리트 텍스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실제로 넘어가서 이 버튼들이 작동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버튼 작동하게 만드는 거는 매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우드 선택하시고 디테일 창에 보시면은 클릭 예, 누른 빨간 거 뜨죠?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틸도 선택하고 클릭 그리고 콘크리트도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은 우드 눌렀을 때 스틸 버튼 눌렀을 때 콘크리트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예, 토스터기 컨트롤 카페에서 컨트롤 V하고 방금 저희 뭐 했죠? 체인지 머티리얼 했죠? 예, 체인지 머티리얼 하면은 이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실행시키는 거죠. 자, 연결하시고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대로 놓으면 작동 안 하겠죠. 왜냐면 지금 머티리얼 뭐 쓸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드 버튼 눌렀을 때는 우드 머티리얼 인스턴스 화살표 그 다음에 스틸에서는 요 스틸로 하겠습니다. 이거 티가 나니까요. 요 스틸 다이아몬드 그리고 콘크리트 때는 예, 요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그리고 다이아몬드.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하고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해 보면은 가까이 가면은 위젯이 뜨고요. 버튼 뜨죠. 우드. 예, 오, 이건 크기가 좀 크네요. 콘크리트. 잘 되는 거 확인하셨죠? 예. 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버튼 크기나 위치를 조정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매번 예를 들면 버튼이 5개 있다 그러면 5번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드, 스틸, 버튼, 예, 컨트롤 키 눌러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 버튼 클릭하시면은 다음으로 랩핑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 팔레트에서 당겨서 넣은 다음에 개충 구조로 옮겨도 되지만 이게 더 편하죠? 랩핑에 세로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세로 박스. 세로 박스 누르시면은 예, 희한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게 왜냐면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커서 이미지 해상도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드, 스틸, 콘크리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요. 크기의 자동 말고 채우기가 있습니다.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얘는 이 우드, 스틸, 콘크리트 버튼은 자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세로 박스 사이즈에 맞춰서 지가 3등분해서 채웁니다. 굉장히 편하죠? 예. 요게 세로 박스나 가로 박스 같은 거 쓰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기능은 그대로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조정하고 앵커도 바꿔볼게요. 지금 이 세로 박스를 선택하시면은 요 앵커라고 하는 해바라기 무늬가 왼쪽 위에 있죠.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조정할 때
얘 위치가 왼쪽 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얘가 지금 왼쪽 아래에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세로 박스 선택하고 디테일 창에 가시면 앵커 있죠, 앵커. 앵커 가셔서 앵커를 왼쪽 밑으로 해놓습니다. 이게 창의 해상도가 안 바뀌면 아무 상관없지만 해상도가 바뀔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밑으로. 당연히 이 종료 버튼도 사실은 이 왼쪽에 앵커가 있는데 앵커를 눌러서 오른쪽 위로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컴파일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잘 바뀌죠? 예, 잘 작동하고 회전도 잘 되고. 예. 자, 그럼 이제 컨피그레이터 중에 몇 가지만 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얼.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드 같은 걸로 다이얼을 돌리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능을, 요것도 예, 토스터기 와서 C 누르신 다음에 예, 재질 변경이라고 해놓고요. 코멘트 항상 달아 놓으셔야 내일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이얼 돌리는 기능을 만들 거니까 또 커스텀 이벤트 하셔갖고 예, 이번에는 로테이트 다이얼 그리고 왼쪽 거 돌릴 거니까 L로 하겠습니다. L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작동했을 때 다이얼을 돌릴게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통 돌린다 그러면 각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토스트기의 다이얼은 각도가 아니라 기능이죠. 최대한 활성화됐느냐, 꺼졌느냐. 그럼 이 경우는 보통 제일 효과적인 거는 0에서 1을 쓰는 겁니다. 노멀라이즈 된 0에서 1. 그러니까 0이면 꺼졌고 1이면 최대. 그 사이에는 작동하게. 그렇게 해서 그 값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능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 예,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값을 같이 받아와야 되니까 입력해서 예, 플로트. 0에서 1은 실수죠. 0.1, 0.2도 있으니까 실수 플로트하고 여기다가 예, 스테이트. 이러면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에서 컴파일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디버깅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그냥 만들었다라고 치고 기능은 조금 이따 붙이겠습니다. 일단은 로테이트 다이얼 커스텀 이벤트 만들고 위젯으로 가서 위젯에서 조정을 할 건데요. 이때 쓰기 좋은 게 요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예, 슬라이드 왼쪽에 일반에 슬라이드 땡겨오면은 그냥 슬라이드죠. 슬라이드 적당한 거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도 앵커가 왼쪽 위에 있는데 이 경우는 앵커를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좀 편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보시면은 이 버튼이 조작하는 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정하겠습니다. 선택된 채로 오른쪽에 있는 디테일 창에 가시면요. 지금 보면 보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값, 외형의 값의 최소 최대 있죠. 이게 뭐냐면 슬라이드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최소,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최대입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0에서 1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여기 노멀 바, 그 다음에 노멀 썸네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노멀 썸네일입니다. 이게 좀 용어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노멀 썸네일이니까 노멀 썸네일 가셔서 일단은 뭐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지만 일단 크기만 조정하겠습니다. 크기를 8, 14대 있는데 40, 40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컴파일.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작동하면 작동되겠죠? 작동되는데 얘도 이름을 슬라이드 언더바 다이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가시면은 이 슬라이드도 변수로 돼 있죠? 이 슬라이드 이렇게 선택된 채로 왼쪽에 아래쪽에 디테일 창 보시면은 얘는 조금 다른 이벤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값 변경 시 요걸 눌러줍니다. 얘는 뭐냐면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만큼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value는 슬라이드 위치 값에 따라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토스터 레퍼런스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왜냐면 토스터에 아까 기능을 만들었잖아요.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로테이트 하시면 다이얼 L 있죠. 다이얼 L 선택. 그리고 이 value는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땐 이게 실제 하나하나 움직이는지 계속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고 다시 토스트기로 가서 이제 여기다 기능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해보죠. 일단 뷰포트에 보셨지만 움직여야 될 거는 예, 여러 개가 아니라 요 조그 L이라고 하는 얘를 움직이면 되죠. 그리고 움직여 보시면 지금 제가 미리 각도를 조정해 놨는데요. X값이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X값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값은 지금 120도에서 최대치로 움직였을 때 마이너스 120도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0에서 마이너스 120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언제?
스테이트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그럼 우선 회전부터 만들죠. 당연히 조그에 움직여야 될 축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버튼 클릭해서 rotate 찾으시면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저희가 add 같은 거 썼잖아요. 근데 여기선 set입니다. 왜 set일까요? 왜냐면은 위젯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조그가 0에서 1까지 우리는 순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조그를 확 꺾으면은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0.5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래 조그 각도가 어떻든지 간에 1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20도, 0이 나오면은 120도.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set 그리고 relative rotation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 당연히 하나만 쓸 거니까 이 로테이션에 핀 분할하신 다음에 얘를 X에, 아까 롤 X축이 움직였죠? X에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 하나 더 해야 되죠. 뭐냐면은 0에서 1까지 나오는 값을 마이너스 120에서 120까지 움직여야 되죠. 요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스테이트 해서 뭐 계산 곱하기 120 뭐 빼기 해도 되지만 쉬운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맵이라고 치시면은 플로트에서 땡겨서 맵이라고 치시면 맵 레인지 클램프드라고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죠.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입력이 0에서 1까지 면은 아웃 입력은 120도에서 마이너스 120도까지. 이게 끝입니다. 컴파일 하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은 자 가서 보면은 자, 다이얼이 떴죠? 그리고 움직여 보면은 조그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조그가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잘 움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썹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버튼이 작아졌다 커졌다 막 난리가 나죠? 요건 왜 그러냐면요. ESC 누르고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젯으로 가서 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다이얼로그 보시면은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은 노멀 썸네일 밑에 호버 썸네일 있죠. 이게 뭐냐면 마우스가 누르지 않더라도 마우스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 호버링 되면은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런 걸 방지하려면은 호버된 썸네일에 가서도 똑같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버튼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버튼도 보시면은 노멀, 호버, 눌림 이때마다 각각 다른 이미지 넣을 수 있어서 막 눌릴 때 버튼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는 잘 안 보이니까 이 토스터기가 이 작동할 때 이 안쪽에 히터 여기 요거 이 히터도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값을 낮춰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노랗게 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의 값도 조정해 줄 건데요. 일단 머티리얼의 값을 조정해 주려면 뭐가 얘를 밝게 만드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히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에 머티리얼 보시면 이 머티리얼이 지금 밝게 만드는 겁니다. 요 돋보기 누르시면은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찾아주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요. 요런 게 나올 겁니다. 요런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스트 열어놓고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루미넌스 어마운트라고 해서 요게 0.5로 지금 해놨는데 원래 여러분들 값은 10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000 하면은 100 하면은 1 하면은 0.5 하면 그래서 이것도 작동 상태에 따라서 0.5에서 1000까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를 약간 밀어놓고 당연히 히터에서 작동하니까 이벤트 그래프 가셔서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히터 있죠? 히터 드래그해서 당겨옵니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히터의 머티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요 노드 괜찮네 하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왼쪽 버튼 클릭해서 놓고 머티리얼 하시면 머티리얼 관련된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 set 스칼라 파라미터 밸류. 그러니까 스칼라가 숫자 하나입니다. 100 뭐 여기 보면 텍스처도 있고 벡터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바꾸거나 뭐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스칼라 파라미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set 스칼라 파라미터 그래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머티리얼에서 볼 때 어떤 값이었죠? 루미넌스 어마운트잖아요. 근데 이거 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럴 때는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표시명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0에서 1까지 바뀔 때 저희가 0.5에서 1000까지 바뀌기로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연결하시면 안 되고 요거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 레디얼, 로테이트 다이얼 L이 움직일 때
0에서 1 값이 나오면은 0에서 1 때 얼마? 0.5에서 1000까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위젯이 rotate dial L이라는 이 명령을 실행시킬 때 토스터기는 요 두 가지를 작동하는 겁니다. 컴파일에서 작동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에서 작동 잘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쭉 가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잡고 자, 잘 되나요? 잘 되죠? 조그도 잘 움직이고 안에 저것도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짝 여는 이 버튼만 추가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뭐 그냥 여기 아까 종료해놨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튼 엑시트 요 계층 최상위 잡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하나 더 생깁니다. 컨트롤 V 하시고 옆에다 놓고 고치셔야 될 거는 우선 요 안에 있는 텍스트를 종료 말고 도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가셔서 가기 전에 여러분들 버튼 이름도 고쳐주시는 게 편합니다. 저는 지금 그냥 가겠습니다. 버튼 엑시트 1 요거 선택하고 이름 바꾸고 갈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버튼 엑시트에 이거를 도어라고 하겠습니다. 버튼 언더바 도어라고 하고 그래프로 가서 도어 선택한 다음에 클릭했을 때 뭐 간단하죠. 저희 토스터 레퍼런스 하고 저희가 토스터에 문 여는 기능 만들었었죠. 어디 만들었었나요? 여기 만들었었죠. 토스터 문 작동. 근데 그때는 디버그로 작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커스텀 이벤트 하셔서 도어 액티베이트 도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컴파일 하고 위젯으로 가서 토스트 레퍼런스에 왼쪽 버튼 클릭하고 눌러서 액티베이트 도어라고 검색하시면 액티베이트 도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파일 그리고 가기 전에 마무리로 하나 여러분들 놓치신 게 있는데요. 토스터로 다시 가면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아까 컨트롤러의 UI 모드를 지금 컨피그레이터가 켜질 때 UI 올리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끝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여러분들 컨피그레이터를 껐을 때 캐릭터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다시 핀에서 당겨서 인풋 하신 다음에 쭉 보시면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UI 모드 이게 참 명령이 많으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set input 모드 하시고 이걸 다시 게임 모드 only나 게임 앤드 UI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게임 only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컨피그레이터가 꺼지면 UI가 작동할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것까지 연결. 컴파일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요. 자, 가서 가까이 가면 컨피그레이터 작동, 회전, 그리고 재질 바꾸기, 그 다음에 도어 열기, 닫기, 그리고 작동시키기. 어떤가요? 잘 작동하죠? 자, 이렇게 뭐 조금 고도화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컨피그레이터를 언리얼 엔진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3일에 걸쳐 갖고 저희가 이제 트윈모션에서 가져온 레벨과 토스터기를 언리얼 엔진에서 세팅도 하고 뭐 캐릭터로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컨피그레이터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다시 한번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거 3시간 봤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다시 보기를 매번 바로바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다시 보기 통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하시면은 저희 샘플하고 같이 이용하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거를 완성해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요 만들어 본 경험이 이후에 여러분들의 직접 프로젝트로 뭔가 만들거나 자신만의 기능을 구현해야 될 때 굉장히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